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요. 예, 이지원입니다. 저 영상을 사실은 다 1시간 20분 분량을 찍었는데 새로 해야 되겠어. 처음부터. 예. 안녕하십니까, 이지원입니다. 사실은 그 영상을 1시간 20분 분량 정도 찍었는데 그 앞부분이 그 폴더폰으로 한 개고 찍어주시는 분이 잘못하다 보니까 이게 꺼져가지고 그 앞부분이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뒷부분부터 한 20분 분량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앞부분 인사드리는 게 빠져서 제가 다시 별도로 편집하려고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래 아시고 보시고, 지금 그 연결이 잘 안 될 거예요. 처음부터 설명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바로 보드 얘기가 나와가지고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럼 보고 다음 기회에 잘 찍어드리겠습니다. 괜찮아. 잘 돼요? 그럼요. 그냥 찍히면 돼. 그냥. 예, 그거 다 드릴 테니까, 다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오겠습니다. 요번 거는 그 카메라가 자꾸 애를 미겨서 그 옛날 카메라를 찍어서 화질이 좀 나빠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게 하려고 그 비싼 카메라로 바꿨는데도 자꾸 카메라가 애를 미겨서 이 스마트폰이, 그래서 이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리 N과 N 사이를 이렇게 약하게 연결을 해놨고 요가 끊어져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으는 거거든요. 얘는 아주 조그마한 미리볼트가 들어와도, 미리볼트의 전압이 들어와도 여기에 요 N 사이에 몇 개만 모여도 요 사이에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 사이에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게 토막으로 N 이렇게 나눠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353페이지를 보시면 요게 그 말은 이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게 동가리로, 세 동가리로 나누어졌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미약한, 아주 미소한 전류를 처리하는 거 해낼 수 있어요. 미소한 전류에 의해서 스위치로 붙었다 떨어졌다 스위칭 작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오늘 내가 새로운 걸 아는 게 있어요. 오신 분이 얘기를 해줘서 얘기하는데, 얘는 약한 신호를 처리할 수 있지만 이 인하ન્스먼트는 신호가 약한 거는 처리가 잘 안 돼요. 대신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큰 신호만 처리하는 거는 대용량의 전류를 처리해요. 얘는 대용량. 그리고 요 약한 신호에 처리되는 거는 대용량을 처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터 컨트롤은 이 타입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다만 앞단이 PWM에서 나오면 증폭을 해서 넣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느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IGBT가 다 똑같지는 않더라는 말인 거예요. 이 IGBT가 요가 게이트 콜렉터 이미터인데 두 개가 안 움직이는 놈이 있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순정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 뭐냐면 이 드레인 소스가 다 순력이 나온다고요. 이게 순력이 나오고 나머지는 안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FET 재는 거하고 IGBT 재는 건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다른 걸 보니까 이 자리가 순력이 안 나오고 이 두 개가 안 움직이는 IGBT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 또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움직이는데 이 오신 분이 가져온 거는 이게 안 움직이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건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미소한 전류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된 타입을 개조한 이 타입. 여기는 보면 토막이 하나, 둘, 세 개 나눠졌잖아요. DEPLATION 디플리션 모드라고 한 거를 개조해서 만든 IGBT는 여기가 순 역방향이 나오는 거야. 이건 나온다고. 근데 얘는 이게 바로 연결됐잖아. 이 타입은 어떤 거냐 하면 이거 위에 거 이거 인하ન્스먼트 모드형. 이 인하ન્스먼트 모드형은
얘는 약한 신호 처리, 얘는 약한 신호는 처리를 못한다 했잖아요. 약한 신호는 처리를 못하는 타입을 개조한 타입은 70A, 75A, 암페어가 엄청 센 놈이야. 이 IGBT가 엄청 많은 전류를 처리해냅니다. 얘가. 그 타입은 이 두 개가 곱하기 1로는 안 움직이는, 이 곱하기 1로는 안 움직여요.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도 안 움직여. 양쪽 가에도 안 움직여. 다, 세 개가 다 안 움직여. 그거 잠깐 보여주실까요? 잠깐. 조금만 옆에 있습니다. 그냥 화면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영상도 아니고 장상도 아니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거 되겠습니다. 자, 이게 똑같은 IGBT예요. IGBT인데, 얘는 이렇게 만든 타입을 만든 거고요. 얘는 인한스먼트 타입으로 만들어진 거. 이게 암페어가. 근데 암페어는 이게 더 센데, 금액이 이게 비싸. 이건 2만원을 줬다니까요. 대신에. 비싼 거예요, 얘는. 뭐냐면, 약한 신호의 대용량을 처리하는 거라서 비싼 거. 이거는 그 휠 얼라이먼트에 들어가는 고급 기종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한 개 2만원을 줬어요, 제가. 근데 여기는 그렇게 비싸게는 안 주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봐요.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얘는, 이게 순력이 나온다고요. 여기서 보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가 된다고요. 나머지는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데, 얘는요, 안 움직여요. 이게 봐요.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한 개도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움직이는 게 없어요. 얘는 안 움직인다고. 뭘로? 인한스먼트 모드형으로 IGBT가 만들어진 거라고, 요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개가 안 움직이는 거는 10kg, 100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kg에 놓고 하면은, 그때는 순방향, 역방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단,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요거 게이트에 이 곱하기 1, 3V잖아. 이 3V의 전압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두 개는 안 움직여야겠지만, 10kg로 가면, 움직이고, 이거 봐. 이 두 개가 다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이게 왜 이래? 불량된 게 아니고, 이 두 개 다 움직이죠? 합선을 시키면, 움직이고, 자, 이게 덜 합선됐어요. 이게 특성이 변한 거야. 이것도 나빠진 건 아닙니다. 이게 원래 그래요, 원래. 자, 여기 이게 이쪽 게이트 하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웃기죠, 이게. 이게 10kg라 놓고 그렇고요. 여기는 안 움직입니다. 이게 좀 예민하게 돼요. 요걸 보시면, 제 걸 보면, 이건 움직여요. 안 움직이고. 자, 그럼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순방향. 이겁니다. 여기서. 다시 97페이지로 옵니다. 순방향으로 왔을 때, 움직였잖아요? 움직였을 때, 순방향으로 왔을 때, 소스, 얘가 소스잖아요? 방금 것처럼 움직였을 때, 소스에, 까만색, 이렇게, 소스에 흑색, 까만색이 갈 때 순방향이면, N채널이고, 순방향일 때, 소스에 빨간기 갈 때는 P채널입니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나간 놈은, P채널이라고 부르는 거고, 들어온 거 중에서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을 N채널, 나오는 방향을 P채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왜 바깥으로 뺐느냐? 바깥으로 뺀 것도 있어요. 서브스트레이트 방식이라고 해서 이 핀이 바깥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지금 설명 안 해서 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고 너무 많이 공개를 했는데, 요 앞에 팀에서는 이거를 에어컨 할 때 좀 공개를 더 해달라고 했는데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했는데 요번은 그냥 온 김에 영상을 만들어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요거만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요번 수업을. 방금 거 들어갔어? 그게 아니고 잠깐요. 요거 여기서 FET 여기 그림을 안 그려서 그렇지 FET 안에도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FET도 들어있고 IGBT에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이거 이 에어컨 하다 엉뚱한 쪽으로 많이 가서 그런데, 자, 아까 뭐 얘기하다 말았냐면 여러분 그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쪽에다 또 그려놨네. 또 재방송 안 해도 되겠죠. FET는 직각 트랜지스탄 45도인데 IGBT는 이렇게 됐다고. IGBT는 45도로 트랜지스터로 해서 이 C로 표시를 하고 게이트가 있어서 게이트라고 표시한다고. 이렇게 표시한다고. 이거를 실제 이렇게 쓴다고요. 실제 제가 쓴 논문 부분에 보면 거기에 다 이렇게 나와요. 보십시오. 여기에 이거요. 이게 하도 만져가지고 막 기판이 닿아가지고 시커멓게 됐는데 여기 깨끗한 쪽으로 보여드릴게요. 봐요. 45도로 그려놓고 게이트가 달렸잖아요. 이 말은 드레인, 소스, 요 혹이 게이트잖아요. 요거.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 말이라니까요. 이렇게 45도로 그려가지고 여기는 2m 콜렉터라고 똑같이 하고 요거만 게이트잖아요. 그럼 뭐다 이거를? IGBT다는 말이거든요. IGBT가 6개가 한 덩어리에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자체를 IGBT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돼. IPM 하면 나는 PWM하고 FET하고 똑같은 게 아니 한 몸으로 된 거를 그렇다고 누가 또 올려놓을걸요. 그런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또 아니더라고. 그냥 STR하고 그냥 똑같이 써도 각각 그냥 회사마다 부르는 거라 이렇게 자꾸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요. 다른 분이 이해가 무슨 말인가 좀 멍하니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 실제 일에 쓰인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FET로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IGBT죠? 이게 이 페이지 수는 딴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432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렇게 그리는 것도 있어요. 자, 화살표도 안 해놓고 그냥 게이트로만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해도 조금 전같이 게이트를 따로 분리한 게 있고요. 게이트를 표시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렇게 표시하면 IGBT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세요. 이거를 다시 응용하는 이거는 논문을 쓰는 과정에 다른 분 거를 내가 인용하는 데 그것을 쓴 거예요. 우리 내 대학원 선배 중에서 양종호라는 분이 쓴 논문 거를 제가 했어요. 그냥 우리 선배니까 제가 뭐 다른 인용을 안 적어도 이게 논문 제출이 아니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출처는 거기 거예요. 이게 양종호라고 그 대학원 선배 사람의 논문이에요. 이게 거기에는 이 사람은 이걸로 해놨어요. 전부. 자, 이걸 보면 뭐를 알 수 있느냐면 전부 직각으로 구부려놨잖아. 이 사람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다 FET로만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인버터 회로. 이거 폐학열 주택 있잖아요. 이거 우리 집 옥상이에요. 우리 집 옥상에 여기 달려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뜯으면 안 돼요. 이게 못 뜯도록 해놨어요. 이게 8강, 6강 렌치로 해가지고 그걸 막 강제로 학생하고 막 잡아 뜯어가지고 열은 거예요. 그래 이 회사에서 보면 또 뭐라 할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내 물건인데 내가 돈 준 거는 내가 뚜껑 열어본 거는 뭐 얘기하겠어요. 그래 열어가지고 책을 쓴 겁니다. 우리 옥상 걸 뜯어가지고 책을 쓴 거라고. 이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 둘 셋 넷 6개잖아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게 6개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게 위에 3개 밑에 3개. 이거 봐. 위에 3개 밑에 3개. 요거 UVW 3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버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딴 데로 갔잖아요. 이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우리가 요거만 우선 얘기하고 요번 시간을 마칠게요. 요 다이오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을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올릴게요. 너무 길어 가지고 그거 아까 거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봐요. 아까 두 가지가 어디 갔죠? 여기다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잘 나오는 불펜. 자, 설명을 해볼게요. 릴레이, 이제 릴레이는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릴레이는 이렇게 코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접점이 있습니다. 쉽게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요걸 릴레이 코일. 내가 그냥 12V 릴레이입니다. 릴레이라는 거는 계전기라고도 하고요. 개폐기는 원래 다르게 표시해야 되는데 개폐기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열었다 닫았다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는 말인데 원래 그 전기에서는 개폐기는 따로고 계전기 릴레이는 따로로 표시하더라고요. 체계가. 근데 제가 전기과를 가르치는데 보니까 개폐기하고 계전기 릴레이는 똑같다고 계속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또 개폐기는 다른 쪽으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자꾸 그냥. 근데 그것도 맞다고 내가 장담을 못하는 것이 자꾸 외국 서적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달라져 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봐요. 여기에 DC 12V를 내가 흘렸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이렇게 흐르면 착 붙어요. 이게 흐르면서 전자석이 돼요. 여기 자석이 된다고. 그럼 접점을 당기면서 이게 밑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들어와서 흐르면서 붙었을 때를 A접점이라고 불러요. A접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전압을 주겠잖아요. 즉, 쉽게 말해서 죽었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붙어있는 접점을 B접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릴레이가 죽었을 때 붙은 접점을 B접점, 착 살면서 붙는 접점을 A접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A접점은 옆으로 그릴 때는 위로 그리고 세워질 때는 오른쪽으로 그리며 오른쪽으로 그리고 떨어지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죽었을 때. 자, B접점은 죽었을 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B접점은 옆으로 갈 때는 밑으로 그래서 붙어 있게 그리는 거고 세워질 때는 왼쪽으로 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게 이 공식 같은 이걸 외우고 계셔야 돼요. B접점은 죽었을 때 그냥 미안합니다. 동작을 안 할 때 붙어 있는 접점을 B접점이라고 하고 동작 안 할 때 떨어져 있는 거. 여기다가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붙이고 혹에 요걸 붙여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붙으면 타이머예요. 타이머라고 하고 전자 접촉기라고 그래요. 시간 돼서 붙는 거. 근데 이 혹이 붙어요. 그림 붙었죠? 그런데 다른 데는요.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그렸던데 그럼 따라하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됐던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로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나와가지고 스위치 누르는 게 있고 여기 눌러준 볼이 있고 요렇게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눌러지면 여기 딱딱 하면서 붙어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달라붙는다고. 요 누른 쪽에서 이렇게 붙는다고. 그러니까 착 하면서 요로 붙어요. 요게 A접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문이 열리면서 이게 아니면 C5음식을 누르면서 붙는 접촉기는 이렇게 표시해요. 요 네모로 요 네모를 표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요렇게 표시하는 거. 내 마음대로 이렇게 네모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릴레이는 이렇게 그리는 거고 여기 있는 이런 릴레이는 요건 릴레이인데 요 릴레이 요런 거는 이렇게 그리는 접점이고 요런 마이크로 스위치 접점은 요렇게 그리는 거고 타이머가 몇 초 있다 붙거나 떨어지는 건 요렇게 그리는 거야. 알겠죠?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다릅니다. 또 3000% 엉뚱한 대로 3000% 이런 말 안 하는데 자꾸 해주는데 또 엉뚱한 쪽으로 말이 흘렀어요. 자, 전동차가 있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요새 KTX는 앞에가 예쁘니까 그냥 앞을 예쁘게 하겠습니다. 일로차가 전진해요.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사람이 타고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리 이제 사람이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데 차가 일로 갑자기 출발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래 있던 사람이 뒤로 넘어질락 하겠지. 이렇게 서 있던 사람이 차가 일로 가면 이게 뒤로 넘어질락 한다고. 이거 갑자기 출발하면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뒷발을 딱 디디면서 하면서 넘어지려고 하다가 뒷발을 디디면서 얼른 일어서잖아요. 넘어지려고 하면 그런 힘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주춤하면서 원래대로 올라가는 요 힘을 렌치의 법칙이에요. 요 법칙을 렌치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뭐냐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거든요. 이렇게 흐르면은 이 코일에서는 반대 극성, 렌치의 법칙에 의해서 흐르는 직류 방향의 거꾸로 펄스가 만들어져요. 요 플러스의 마이너스, 이 펄스를 내버려 두면 릴레이가 붙어서 딱 살아있어도 만지면 울어요. 이게. 그러면 접점이 이게 붙어있지를 못하고요. 진동이 생기고 얘가 이 접점의 영향으로. 그러면은 붙어있는 접점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혹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혹이 달린 쪽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열이 나면서 눌어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거꾸로 다이오드를 다는 거예요. 이 다이오드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던 플러스는 안 흘러요. 왜? 역방향이니까요. 이 플러스가 흐르고 싶지만 코일로 가고 이건 마이너스니까 역방향이니까 안 흐르는데 요 펄스가 만들어지는 놈에 대해서는 여기 선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펄스는 이놈이 흐르면서 여기 없어져. 2차 측에 요 나와야 할 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릴레이에는 전부 다 들어있어요. 소형은 내장돼 있고요. 큰 거는 바깥에서 달아줘요. 암페어가 센 놈은. 왜냐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그 피크 같은 게 나빠질까봐. 그런데 이게 릴레이는 교류 릴레이가 있고 직류 릴레이가 있어요. 다 붙어요. 교류를 해도 붙고 직류를 해도 붙는데 딱 정해져 있어요. 직류로 할 때와 교류할 때가 달라져요. 그러면 교류는 극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성이 있으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 백지가 있어야 되겠네. 여기다 잠깐 이용할게요. 자, 그러면 뭐냐면은 코일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를 때 반대극성으로 다이오드를 달아놓잖아요. 자, 여기서 잠깐 보여줄까요? 릴레이가 아닌 거예요. 310V라는 전압이 흘러가는, 310V가 일로 흘러가거든요. 흐르면 위에가 플러스잖아요. 당연히 마이너스. 그러면 밑에 극성으로 펄스가 만들어져요. 이게. 그러면 요따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달고 끌고 와서 요거예요. 요게 요렇게 달아야 되잖아요. 극성이. 요 위에 단자는 여기에 저항을 달아가지고 놓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요? 지금 내가 말하는 그 기능이 이건데 넘어가는 전압에 이거를 바로 다이오드를 달아버리면은 넘어오는 전압에 영향을 줘요. 이게 손해를 봐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코안 요건 뭡니까? 요건 왜 씌워놨냐요? 하면 요거는 PWM에서 나와서 동작하면서 이 고주파가 쓸데없이 또 요로 들어가 또 커져서 넘어갈까봐 요로 못 넘어오게 해서 끼우는 코아예요. 요거는 그 다이오드에 씌워놓은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으면요. 다리에 링을 씌워놨어요. 이렇게 코아를. 요게 이 다이오드에 요 링을 씌워놨어요. 요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이게 흐르는 전류에 역기 펄스 생긴 놈을 릴레이가 아니지만 요걸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깨끗한 걸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요걸 넣어놓은 게 뭐냐? 이게 요 화살표 해놓으셨네요. 질문은 잘하시. 요게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조금 좀 뒷판에 여기를 보면 돼요.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관통된 것도 이 새까만 게 그 다이오드에 끼워놨어요. 이런 식으로 BT라고도 적는데 이게 다이오드가 아니거든요. 이게 다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게 고주파, 이게 뭐로 만든 거냐면 아철산염이라고 그래서 페라이트라는 걸로 만들어요. 이거를. 이게 강자성체예요. 이게 자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걸로 만들어서 끼워놓은 거예요. 제만은 보통이 되죠. 그냥 두 개 다 움직여. 그냥 끼우는 거니까. 그냥 철사에 끼우는 거니까 영혼무 나오죠. 제면 그냥 영혼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다가 딴 데로 왔어요. 이게 아까 DC 릴레이가 있고요. AC 12V 릴레이가 있다 하면 사실은 AC, DC 같이 쓰기도 해요. 같이 쓰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 DC 전용 릴레이는 반드시 일로 플러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다 플러스를 넣으면 다이오드로 흘러가 버리게 되니까 릴레이가 동작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를 넣으면 이 다이오드로 봐요. 마이너스 플러스 집어넣었잖아요. 12V를. 그러면 코일로 안 가고 다이오드로 가버려요. 그러면 흐르질 못하니까 릴레이가 동작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얘가 안 넣으면 안 되거든요. 넣기는 넣어야 되는데 이거 뭐 다른 방법이 없냐. 이래가지고 넣은 것이 요런 걸 넣어요. 릴레이에 넣는데 여기에 요런 방향, 쌍방향을 넣는 거예요. 요거를 넣는데 이렇게 생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다이오드 두 개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얘는 극성이 없어요. 얘는 극성이 있잖아. 다이오드는 극성이 있잖아요. 얘는 극성이 없어요. 없는데 제너라고 하는 거는 자 보통 다이오드는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흘리면 못 가는 거거든요. 이게 억지로 많이 증가하면 이게 쪼개지거나 못 쓰게 되는데 제너는 아니거든요. 제너는 예를 들어서 6V 제너라고 한다면 이 마이너스에 6이라는 전압을 집어넣으면 흘러가잖아요. 이래가지고 6V가 들어오면 요게 역으로 6V가 되면 순방향으로 흐르는 이 특성을 제너 특성이라고 하고 제너 효과라고 하거든요. 요런 특성. 역방향이 갑자기 통과하면서 순방향으로 바뀌도록 동작하는 방식을 제너 효과, 에바란스 효과, 이젠백 효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요거는 그러니까 극성이 없는 걸 넣어줬는서 이거 교리 릴레이로도 쓰게 하려고. 그러니까 직류 써도 되고 교류 써도 되고 그냥 구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쌍방향을 넣는데 표시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얘는 쌍방향인데 이 다이오드는 두 개 다 안 그려놔도 한쪽만 그려놔도 얘는 이렇게 일정 전압일 때 도통한다. 그 일정 전압이란 보통 때는 멀쩡하다 픽 이겁니다. 역기 펄스. 펄스가 만들어지는 요 펄스 전압일 때만 도통하시오. 아까 그 기판에 그려진 거 있었죠? 아까? 네. 요거 그거 잠깐만 보실까요? 이건가요? 방금 저 보여준 거 있었죠? 네, 그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거기 있었던 거 맞죠? 아까 빨간 띠 있다, 푸란 띠 있다, 그거 어떤 거였어요? 거기 있어요? 자, 여기 잠깐 봐요.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뒤로 보면 보여요. 뒤에. 요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요 다이오드 표시는 돼 있어요. 띠도 있거든요. 띠도 있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여기에, 방금 제가 그린 그림이, 요거잖아요. 여기 봐요. 요렇게 그림 있고, 띠 있고, 요렇게 그림 있잖아요. 요게. 그게 요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고, 요 두 개 있고, 요 제너 표시, 한쪽 다리에 꼬부려 놨어요. 제너 다이오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요, 테스트로 재면 안 움직여요. 자, 이게 양쪽을 재면, 안 요게. 기판에 꽂혀 있으면. 기판에 꽂혀 있으면 트랜스하고. 빼버려요. 예. 왜 그러냐면. 이쪽을 예. 왜 그러냐면, 요건 이제 이번에 빼놨어요. 이제 물어보려고, 잠깐. 요걸 잠깐 빼볼게요. 요걸 잠깐 빼면, 불량인지 알고 빼놓으셨죠? 재보려고. 재보려고. 좀 안 빠지네. 예. 예, 잠깐만. 예, 좀 빼보겠습니다. 그쪽 맞을 것 같은데. 안 빠져? 깨져, 잘못하면 또. 아까 또 빼놓은 게 있어요. 아, 이쪽이 빼진 건 맞네요. 여기 이쪽이 빼진 건데. 내가. 아닌데? 예, 빼놓은 거. 이거 빼놓은 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안에 떼어졌는데, 이거는. 다 떼요, 그냥.
이거 빼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거 엉뚱을 막 강제로 빼가니까 납땜된 건 안 빨리지. 이렇게 빼놔서 이분이, 이제 그림을 보실까요? 이 그림 보시면, 이 다이오드 방향이고, 여기 제너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쪽이. 이게. 요건데, 보시면 곱하기 1 해놓고, 이렇게, 안 움직이고, 두 개가 안 움직이잖아요. 두 개. 그럼 불량이 아니에요. 여기 띠가 있어요, 여기 띠. 요 많이 표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지만, 이게 뭐냐면, 왜 안 움직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요, 테스터 내부는 곱하기 3V가 들어있잖아요. 3V인데, 얘는 3V 이상 전압일 때, 이 피크가 3V 이상이거든요. 이 전압 훨씬 높거든요. 이 피크가 이게. 3V가 더 되거든요. 들어오는 게 몇 볼트? 12V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3V, 12V가 들어오는 라인에, 이 12V가 들어오는 라인에 넣어야 되니까 이건 3V로는 어떨까요? 안 되네. 이게 높은 전압으로 하면 움직이겠지만은 이 안에 걸로는 안 움직인 거예요. 안 움직이면 안 나간 거예요. 얘는. 불량은 두 개 다 붙었어요. 여기 보면 저 기판 혹시 가져오실래요? 저거. 그거 잠깐만 줘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저쪽 기판. 여기 보시면 내가 릴레이를 이 앞에 수리할 일이 생겼는데 릴레이가 다 나빠요. 그래서 이건 4개를 다 뺐었어요. 이게 릴레이고요. 이 까만 줄은 코일이 있는 쪽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가 교육을 하려고 띄놨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다이오드 표시가 돼 있잖아요. 다이오드가. 근데 보십시오. 이것이 자, 안 움직이고 안 움직여요. 이렇게 두 개가. 자, 근데 불량은 이렇게 돼요. 요게 정상인 거예요. 안 움직이고 안 움직여야만 오케이인데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색깔만 이렇게 불량이 되면 두 개가 다 붙어버린 거예요. 이거 끊어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요래 되면 릴레이가 동작을 못하는 거예요. 이 기판이 비싼 거거든요. 이게 라인 커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8천만 원대인데 요새는 신형이 2억 정도 하는데 그런 데 들어가는 장비예요. 이게. 왜 여기 와 있는 건 나중에 수리해 줬어요. 수리를. 다른 걸 다 고쳐놨는데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2회로가 고장나서. 2회로는 프로그램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창원에 똑같은 장비가 고장난 걸 회사가 고장난 게 아닌 거를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그 장비를 싸게 판다고 260만 원을 판다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 비싼 놈을 그 파트 부분을.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시켜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와서 수리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겠죠. 그걸 빼가지고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리했죠. 좋아하죠. 그게 몇 천만 원짜리니까요. 그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딱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이 다이오드가 나갔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다이오드가 똑같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안으로 보고 마치 다 배웠냐 이런 거는 틀린 거예요. 얘는 무조건 다 순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이건 다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릴레이에 붙어 있는 거는 아닌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끝내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 찍는 과정에 조금 지 맘대로 꺼지고 그래서 좀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많이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때문에 자꾸 전화 오고 하는데 안 사면 되지만은 자꾸 비싸다고 자꾸 하는 분 있는데 그건 우리 방침대로 하는 거고 기존에 다 했기 때문에 책이 없이는 공부는 안 돼요. 그게 책도 그냥 투자는 안 하고 무슨 공부를 한다고 자꾸 그럼 또 안 사면 될 거를 막 자꾸 그래 비싸다고 자꾸 그래 전화 오고 문자 보내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알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도 이 책으로 인해서 인원이 좀 줄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고 이지연 TV 영상도 좀 광고도 좀 조금 봐주실 수 있으면은 쉬는 시간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